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이고 날씨가 27.6도예요. 현재 온도가. 오늘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라인 드로잉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스케치북 안 보고 그리기를 할 때 다뤘던 사물을 그려볼 거예요. 지금 생각으로는 오늘은 이 사물을 보고 그리지만, 우선 보여드릴게요. 이 사물을 그릴 거예요. 원두 분쇄기.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펜드로잉 할 때나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를 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비례를 맞추고 아귀. 이쪽에서 시작한 부분이랑 이쪽에서 시작한 부분이랑 부분적으로 나중에는 이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한데, 그때 잘 맞지 않을 때 그걸 맞추려고 하는데 잘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으시잖아요. 이거 왜 올라가? 헐, 이게 움직이네요. 그래서 그냥 오늘의 주제는 비례를 맞추지 않고 그리는 방식으로 그려보려고 해요. 이제 제가 비례가 안 맞으면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보통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그걸 의도해 보자는 거죠. 네. 그럼 의도하면은 괜찮으시겠죠? 지금 오늘 이 펜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제 선이 삐뚤빼뚤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펜이 왜 이럴까요? 저는 이 느낌이 좋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펜드로잉을 좋아하려면 이 삐뚤빼뚤한 느낌을 좋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어그러짐. 근데 그림을 그리시면서 보통 뭔가 반듯하고 이렇게 완전하게 그리려고 하시는데, 펜드로잉이라는 이 재료 자체가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렇게 꼭 해야 한다는 관념? 사고가 강하실수록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이렇게 흐리게 나오는 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 펜이 이렇게 잘 안 나오네요. 왜 그럴까요? 제 손에 유분이 묻어가지고 지금 여기 이렇게 묻어서 그 위로 지나가서 그럴까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생각한 컨셉은 눈에 그때그때 보이는 거는 다 그려 넣는데 비례는 파괴하는 거예요. 네. 비례가 사실 제가 이렇게 작정한다고 해서 엄청 파괴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도 비례를 파괴하면은 어느 정도나 파괴가 될지 한번 작정하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움직여서 이거를 뒤로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안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은 비례를 파괴하고 조금 더 이 나선형의 모양을 그려봤어요. 실제보다 크게 그렸거든요. 제가 이거는 저작권이 저한테 있는 사진이니까
제가 찍으면 되니까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사실 세부적인 거랑 전체적인 거랑 같이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거를 신경을 쓰다 보면은 디테일을 놓치게 되고, 디테일을 신경 쓰다 보면은 사실 전체 비례적인 거를 신경을 잘 못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을, 펜드로잉을 시작하실 때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그 두 개를 한꺼번에 빨리 맞추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시야가 유연하게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자전거 비유를 많이 드는데, 자전거 탈 때 사실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핸들을 조절해서 방향도 잡아야 되고요. 발로 굴러야 되고요. 그리고 시야는 또 앞을 봐야 되죠. 코어는 균형을 잡아야 되죠. 발은 또 굴러야 되죠. 굴러야 되는 거 얘기했나요? 네. 그래서 그 합이 다 맞으려면은 사실 자전거 탈 때 되게 많은 연습을 하시잖아요. 그게 뭐 빨리 배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그 합이 맞는 게, 저는 이제 초등학교 2, 3학년 때 자전거를 배운 것 같은데 그 합을 맞춰가는데 드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만약에 펜드로잉을 하신다면은 그 합을 맞추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빨리 안 된다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은 사실 가능하지 않은 거를 원하면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죠. 선의 느낌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펜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오돌토돌한 느낌. 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날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아닌지. 되게 건조하게 나오는 느낌 느껴지시나요? 펜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펜을 아예 새 펜을 가지고 왔습니다. 얘는 잘 나올까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려면 시야가 사실 두 가지의 시야가 필요해요. 디테일을 보는 시야와 좀 전체적인 거를 보는 시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시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습과 나무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얘도 잘 안 나오네. 습과 나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그 습과 나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디테일을 보는 것과 전체적인 거를 보는 훈련이 일상에서도 제 생각에 좀 잘 되어 있는 분이라면은 여기에서도 적용이 잘 응용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일상에서 훈련이 잘 안 돼 있으신 분은 그림 그리실 때도 아마 그 훈련을 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되게 요즘에 자주 쓰는 표현으로 메타적인 시선이라고 하는 말이랑 또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가까이서 보고 그릴 때는 좀 잘 안 되니까 그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느낌이 잘 안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그냥 편한 게 실제로 물리적인 거리를 만들어서 떨어뜨려 놓고 보면은 그게 제일 편하게 느끼기 쉽죠. 그러니까 약간의 가까이서 그냥 두고 볼 때는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경험이 좀 쌓여야지 그런 상상력이 잘 발휘가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네. 원래 오늘 그림자를 좀 넣고 싶었는데 그림자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녹음한 목소리는 조금 다르게 들리시나요? 제가 지금 핀 마이크를 최근에 구매해서 오늘은 사용해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차이가 느껴질지 모르겠네요. 이런 거 그리실 때 이제 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이 재질을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재질은 좀 나중에 생각하시고 크게 그리면서 우선 많이 그려보시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거의 아웃라인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냥 여기까지가 이제 딱 라인 드로잉의 느낌인데, 지금 이 상태로는 되게 평면적이죠. 근데 좀 아쉬움이, 사실 선이, 펜 드로잉 선이 지금 좀 부드럽게 이 안에 잉크가 잘 나왔으면은 이 라인 드로잉만으로도 끝내고 싶은데, 잉크가 너무, 왜 이런 걸까요? 이렇게 제 손에 유분기가 많아가지고 그런가. 그냥 재미로 한번 칠해 볼게요. 그림자라든지. 사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형태가 진짜 60%만 담지 않았나요? 제가 나중에 이거를 같이 화면에 띄워 드릴 텐데, 이 이미지를 딱 이 정도 보면 되게 막 삐뚤빼뚤하고, 그래도 뭔지는 알아보시겠죠.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어디를 칠할 거냐면은 조금 말씀드리면서 한번 칠해 볼게요. 여기 이 뒷부분을 칠하고 싶어요. 실제로 보면은 이 안쪽이 좀 어둡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뭐냐면은, 하얀색 면은 어떤 효과가 있죠?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효과가 있고, 톤을 칠하면 뒤로 물러나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간을 한번 칠해 볼 테니까, 이제 지금의 상태에서 후퇴되어 보이는지, 이 부분,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앞으로 튀어나오고 뒤에 이 칠하는 부분은 후퇴되어 보이는지, 그걸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 과정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불안을 다루는 펜드로잉이라는 영상에서 사실 그게 그라데이션 표현의 연습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그 그라데이션 표현을 적용해서 그려 볼 텐데,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 안에서도 원이기, 둥근 면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렇게 색깔이 고르지 않아요. 근데 고르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왜냐면 제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이 왼쪽 면은 그라데이션을 넣고 오른쪽 면은 그라데이션을 넣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느낌의 비교가 컨텐츠가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시도록 하십시다. 보시도록 하시죠.
완전히 그 화면에, 아니, 제가 사물을 관찰할 때 지금 보이는 그 음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대략적인 그냥 그라데이션 표현만 넣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라데이션 표현도 만약에 이제 사실적인 표현을 좀 더 원하신다면 이 그라데이션 표현 자체가 조금 숙련된 후에 해보시기를 권해요. 이제 좀 나중에 올려드리는 사진 보시면 부분 조금씩 그 그라데이션이 나타났다, 밝은 부분이 나타났다, 없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라데이션 표현 자체가 숙련되지 않은 분들은 정신이 없죠. 네. 지금은 어때요? 이 공간 안에서의 변화가 크지 않죠. 네. 근데 여기서 공간의 변화, 공간의 그 음영의 변화를 좀 강렬하게 만들어 줄게요.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톤을 한번 깔았는데 그냥 평평하게 나왔어. 근데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 평평하게 나온 거 자체로 놀라셔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좀 비애를 깬 그림을 올려드리면서 좀 기대하는 거는, 아, 진짜 60%만 그려도 되는구나. 그리고 그 뒤에 음영을 넣고 빼고 여러 가지 다른 화면들을 구성하면서 펜드로잉을 되게 매력적이고 예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 재밌게. 다른 요소들을. 그러니까 이 뭐 형태를 정확하게 빼는 거 말고도 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너무 그게 아쉬운 거죠, 저는. 형태에만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야가 너무 그쪽으로 이제 꽂히셔가지고. 자, 보시면은 아까까지만 해도 톤 변화가 크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 제가 빼곡하게 채워주니까 정말 좀 약간 급격하게 그라데이션이 생겼죠. 그래서 좀 부드럽게 해주고 싶으시면은 여기 중간중간에다가 중간톤이라고 하거든요. 중간톤은 어떤 한 톤과 톤 사이에 부드럽게 이어주는 중간 단계의 톤을 깔아주는 걸 중간톤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오른쪽은 제가 어떻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완전히 빼곡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은 반복해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물은 어떻게 그려야지 그리기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크게 그려야 그림 연습하기가 좋습니다. 크게 그리는 거부터 자체가 하나의 큰 도전이죠.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진하게 그리는 게 좀 어려워하세요. 이렇게 처음부터 진하게 그리는 거를.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심리적으로 조금씩 해보지 않은 것들이어서 그런지 저항이 있으신데, 어떻게 보면 그림은 그런 저항들을 깨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침이 없어지는 거, 망설임이 없어지는 게 정말 거쳐야 되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렇게 거침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침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는 뭐냐면,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판단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거침없기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거 해볼까? 근데 그걸 망설이는 이유는 그걸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쪽으로 판단을 하면은 그래도 좀 좋은데, 보통은 경험이 없으셔서 불안감에 안 좋은 쪽으로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워지는데, 안 좋은 쪽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안 그리게 돼요. 표현을 안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져요. 근데 이제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이라는 게 있다면 저는 그 망설임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방법적인 틀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에 스치면은 그거를 그냥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자 하는 식으로 좀 가볍게 접근하면서 실패를 덜 두려워하고 너무 망설이지 않고 그냥 쓱 해보는 거. 그냥 해보는 거. 근데 머리에 스친 생각에 대해서 그냥 잠깐 아주 작은 가벼운 아이디어인데 너무 많은 생각과 판단과 고민을 하다 보면은 생각을 많이 해서 좋을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생각 한번 하고 액션 한번 하고 생각 한번 하고 액션 한번 하고 그런 과정을 핑퐁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실제로는 하나도 안 그리고 생각으로만 뭔가 그림을 풀어가려고 하는 거는 상상으로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상상과 실제는 같나요? 생각과 실제는 같나요? 내가 계획한 것과 실제 일어난 일이 같나요? 뭔가 큰 틀 안에서는 좀 비슷하게 그래도 같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어쨌든 100% 완벽하게 딱 들어맞지는 않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여기 오른쪽을 그라데이션 없이 표현을 했지만 이 희끗희끗하게 어떤 공간들이 조금씩 보여요. 이거를 이 정도로 끝낼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더 꼼꼼하게 채워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끝까지 한번 검은 블랙을 만들어 보는 것 자체가 앞에서 제가 강조했던 그런 망설임이 없어지는 훈련이 되거든요. 의외로 이렇게 까맣게 칠하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망설여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그린 부분과 이렇게 그린 부분. 여기에서 또, 이 아랫부분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얗게 남겨진 부분은 튀어나오고 톤이 깔린 부분은 뒤로 후퇴한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가 좀 공감이 되시나요? 이면과 이면도 지금 다 하얗기 때문에 약간 평평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원리에 따르면 이 하얀 선을 튀어나오게 보이게 하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뒤를 톤을 깔아주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 단계는 하지 않고 자, 뭘 할까요? 여기에서 뭘 해볼까요? 여기 이 안에서도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의 어떤 그런 볼륨감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보다 우선 여기를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사실 배경과 이 사물을 넘나드는 그런 방식으로 그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그 경계를 한번 지키면서 그려볼게요. 사실 지금 이게 이 컵 같은 부분이 찌그러지게 제가 아까 스케치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이렇게 옳게 고쳐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찌그러진 거 살리려고요. 그래서 형태를 잡다가 찌그러지는 어떤 그런 형태가 나오면은 그거를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예쁘게 잘 살려보세요. 선생님들의 그림은 선생님들이 그 아이 그 부분을 그린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뉘앙스와 느낌으로 해석돼서 표현될 수 있거든요. 참 그림이 무섭기도 하고 진짜 솔직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다 느껴져요. 내가 그런 뾰족하게 나온 어떤 실수들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펜드로잉 하면서 마음이 되게 많이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저도 그런 선들이 못마땅하고 불편하던 시기가 있는데 예쁘게 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이 삐뚤어지면은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삐뚤어지지 않게 될 때까지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평생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평생 그리는데 내가 진짜 이걸 계속 연습하면은 삐뚤지 않게 그릴 수 있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아마 삐뚤지 않게 그리도록 저를 뭔가 채찍질 하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렸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못해. 해보니까 삐뚤지 않고 되게 굉장히 잘 아기를 맞추려면은 들어가는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그림이 사실 되게 점점점 뭐랄까 재미가 없어진다고 그래야 하나? 그러니까 여러 면모로 종합해서 판단을 해봤을 때 그거는 내가 갈 길이 아니고 나는 이 어떤 예측하지 못했던 나의 계획이 없던 선들을 사용하는 게 훨씬 재밌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림과 내 그림이 구분되게 하는 지점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내 그림들 안에서도 매번 좀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소스가 된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런 것들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약간 도톰하게 튀어나왔는데 지금 아랫부분이랑 구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해주려면은 선을 다시 설정을 좀 해주시면 돼요. 진한 선을. 흔히 우리 반사광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유튜브에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또 세계관이라고 하면은 엄청 거창한데
이게 진짜 추구하는 세계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서툴러도 재밌고 뭔가 내가 계획하지 않은 해프닝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해서 다루는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렇게 그림을 풀어가고 싶으신 분들. 저는 예전에 교육 방식이 예를 들면 삐뚤어진 선은 안 돼, 우리 계속 훈련하고 연습해서 반듯하게 선을 긋고 비례를 정확하게 맞추고 형태를 정확하게 따고, 그런 것이 목표였던 교실 안에서의 수업 방식에 익숙하지만 지금 문장 끝을 못 맺겠어요. 문장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근데 그런 거 대안이 없었죠. 대안이. 예. 거의 대부분 이제 그렇게 미술 수업을 했으니까 대안이 없었지만, 저는 좀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직은 많이 널리 퍼져 있지는 않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 건축하시는 분, 오영욱이라는 분이 계신데, 여행 드로잉 책으로 거의 초기에 뭔가 시도를 하셔가지고 스페인 여행 갔다 오셔가지고, 네, 좀 사람들한테 여행 드로잉에 대한 욕망, 욕구? 그런 거를 심어주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 거의 한 2014년 정도였나? 그분 그림도 보면은 사실 되게 삐뚤빼뚤하고 그냥 귀엽거든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거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아직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분들은 아마 기본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나는 안 돼, 아직. 그렇게 삐뚤빼뚤한 선 그만 아직 안 돼. 약간 그런 경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기본이라는 거는 그냥 지금 그리실 때 나오는 어떤 선들에 대해서 그거를 그냥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실력적인 면이 아니라 마인드가 갖춰지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인드가 갖춰지지 않으면 그림을 포기하게 될 확률이 크거든요. 근데 내가 그림 그리면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유연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가짐, 그거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한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아무래도 이 오늘 펜이 잘 먹지 않는 원인은 제가 그림 그리기 전에 발랐던 로션 때문인 것 같습니다. 펜을 바꿨는데도 네, 똑같네요. 우선은 오늘은 이 윗부분까지만 칠해 볼게요. 저처럼 몇 퍼센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렸죠? 60%. 절대 100%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비례에 맞추시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조금 신경을 쓴 거는 습하고 나무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나무는 디테일, 습은 전체적인 어떤 비례인 것 같은데, 비례로 비유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비례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틀려도 돼요. 달라도 돼요, 실제랑. 근데 좀 이런 디테일, 어디 들어가고 나오고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본 거, 눈으로 확인한 거를 꼼꼼하게 남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면서 네, 여기 하얗게 남겨놓고 싶었는데 까매져 버렸네. 예를 들면은 여기도 지금 까맣게 칠해버리고 여기도 까맣게 칠해버리고 칠해버릴 수도 있어요. 칠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구분하고 싶다 하면은 하얀 부분을 남겨서 이걸 아웃라인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그 영상이 끝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와 이렇게 표현했을 때와의 느낌의 차이가 뭐냐. 느낌의 차이가, 그러니까 차이가 있고 그림이 다른지는 알겠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게 이제 딱 그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끝까지 여쭤봐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시각적인 자극이 다른 거니까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의 감정이나 어떤 느낌이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로 표현하기를 너무 어려워하세요. 이거는 어떻고 이거는 어때요? 우선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스스로 이거를 생각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지금 화면을 정지하시고 한 1, 2분 혹은 2, 3분 정도 이 다르게 표현된 시각적 차이를 스스로 고민해 보신 다음에, 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고민해 보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확인해 보셔도 좋고, 그냥 이번에는 한번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를 그냥 샘플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왼쪽 부분은 하얗게 남겨진 부분들도 있으면서 우리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이 선의 제스처들이잖아요. 선에 제가 어떤 움직임을 썼는지가 느껴지고 보이고 느껴지시잖아요. 좀 더 운동성이 있죠. 얘는 그 운동성이 점점 지워졌어요. 까맣게 칠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캄하고 조용하고, 그러면서 또 어두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무게감 자체가 어때요? 오른쪽은 더 묵직하고 왼쪽은 조금 더 가볍고, 그런 분위기, 색감의 톤의 차이에서 오는 분위기가 다르고, 왼쪽 같은 경우는 조금 가볍고 오른쪽은 무겁고, 그러면서 이 역동적인 선의 느낌이 살아있고, 오른쪽은 그 선의 느낌이 없고. 네, 어떤 하나가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그 각각의 시각적인 표현의 차이에서 오는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시시때때로 선생님 그림을 그려가는 선생님의 마음에, 감정에, 흐름에 민감하게 깨어 있으시면서, 내가 지금은 나는 어떤 표현을 가져다가 끌어다가 쓰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거는 쓸 수 있는 요리의 재료 같은 거예요. 이런 시각적인 그 표현의 차이는. 그렇게 해서 응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어느새 이제 거의 1시간은 아니지만 40-50분에 가까운 시간이 됐는데,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려요.